11월 3일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탄도미사일 3발을 쐈는데 이 가운데 한 발은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인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은 최대 비행거리가 15,000km 이상으로 워싱턴과 뉴욕 등 미국 동부를 포함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최신형 ICBM인데요. 오늘은 동해에 떨어지면서 발사 자체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서혜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이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1920km 높이까지 올라가 마하 15의 속도로 760km를 비행했습니다.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는 분리됐지만 탄두부는 동해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비행 궤도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인 화성 17형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이 가진 가장 강력한 ICBM으로 지난 5월 말 이후 5달 만에 발사가 감행됐습니다. 하지만 ICBM의 통상 속도인 마하 20 정도까지 나오지 못해 정상 비행을 하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15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ICBM 발사에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북한이 화성 17형을 발사했을 때는 고도 20km 아래의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지만 이번에는 단 분리까진 성공했습니다. 한때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은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갔던 지난달 4일 이후 또 한 번 니가타현 등 일부 지역에 피난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ICBM을 발사한 지 1시간 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비행거리 330km, 고도 7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다시 쏘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미 당국은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의 연장을 단행했습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가 참가한 이 훈련은 원래 내일까지였지만 기간을 더 늘려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도발의 핵심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급격히 높이는 한편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경고를 보낸 셈인데 어떤 미사일이고 왜 위협적인지 홍익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채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미사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화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이윽고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은 지난 3월 공개한 영상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경 2.4m, 길이가 20m가 넘는 화성 17형은 사거리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15,000km 이상으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북한 자체 개발인 백두산 엔진 4기를 결합한 3단 추진체 미사일입니다. 탄두부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실어 동시에 여러 곳을 타격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탄두를 목표까지 보내는 기술까지 확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핵폭탄 등을 탄두부에 실을 경우 미국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올해 ICBM을 7차례 발사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귀국길 등 자신들이 원할 때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온 바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도 화성 17형인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에 더해 북한이 ICBM까지 쏜 것은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도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되려면 IRBM급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메시지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특히 최근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핵무기를 쓰면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데 대한 반발로도 해석됩니다. 북한이 실제 위협이 될 ICBM 등의 미사일 성능 개량을 이어가는 가운데
핵실험으로 수위를 높여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미국은 한밤중에 성명을 내고 강도 높게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동시에 대화에 나서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순진 특파원. 자, 먼저 미국이 낸 성명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국 시간으로 밤 11시 반쯤 백악관 NSC와 국무부 성명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북한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성명이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는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백악관까지 나서서 긴급하게 성명을 냈지만 내용은 전에 나왔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성명 내용만 보면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비하면 미국 정부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는 8일이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미국은 그때까지는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서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백악관 NSC 주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해서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Absent the ability to move the ball forward diplomatically with denuclearization, we're going to keep our military readiness high because we have to. 네, 미국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보낸 정보가 있다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어서 당장 UN 차원의 제재는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북한에 미국이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방 한계선 NLL 침범에 이어서 하루 만에 ICBM까지 도발의 횟수도 너무 작고요. 강도도 크게 세진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외교안보팀 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엄 기자. 자,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단지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른바 레드라인을 대놓고 넘은 건데 왜 이렇게까지 위협 수위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여러 번 언급했듯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고 대응이기는 한데 네. 특히 이 화성 17형은 더 나아가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흔들 수 있다 이런 걸 과시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네. 올해 3월에 북한이 이미 화성 17형 발사가 성공을 했다고 주장한 만큼 업그레이드한 신형 무기를 시험하고 선전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이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략적으로 핵탄두를 달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북한이 동시에 보여주면서 핵이 있는 북한은 이제 기존의 압박으로는 억제할 수 없다 이렇게 과시하려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네. 한미연합 공중훈련 일정에 맞춰서 비난 담화, 지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순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다가 네. 최종적으로는 핵 보유국인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다시 협상을 짜라 이런 무력 시위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미훈련을 예정대로 내일 이제 끝나게 돼 있는데 끝내지 않고 더 연장해서 하기로 했단 말이죠. 이러면은 또 북한이 더 세게 위협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려스럽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화성 17형의 추가 실험을 이유로 해서 연쇄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무력화한 9.19 군사 합의를 깨고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위기감을 최대한 높여놔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쓸 대형 핵탄두 또는 소형 전술핵을 위한 핵 실험을 감행하는 명분으로 한미훈련을 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투발 수단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그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예.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한다면 이제 핵실험까지는 갈 것으로 강대강의 예. 배치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결국 핵실험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전반적인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6차 핵실험했던 2017년 그때와 좀 상황이 유사해 보이긴 합니다. 2017년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을 향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핵단추, 핵버튼 이런 위협을 하던 때거든요. 그렇죠. 일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도 연초부터 수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다가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한 뒤에 8월에 일본 상공을 넘는 중거리로 확장을 했고 9월 3일에 6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11월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 발사를 기점으로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공표했거든요. 이때도 역시 단계적으로 했는데 다른 건 좀 핵실험을 먼저 하고 ICBM을 발사한 거네요. 당시에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목표가 핵실험, 그 다음에 이것을 투발할 수단에 있었던 것이고 올해는 지난달 4일 중거리 미사일로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한 데 이어서 한 달 만에 화성 17형까지 갔으니까 흐름은 유사한데 속도는 오히려 지금 빠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이 결국 핵실험뿐이라는 것이고 다만 평창 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던 5년 전의 상황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마땅한 해법도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도 핵실험이라는 것은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꺼내야 할지 그 시점을 두고는 마지막까지 정치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진 기자 수고했습니다.